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SG 주주 여러분들. 저는 SG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S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부 측과 4조 규모의 이 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아스콘, 도로를 까는 아주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건 관련주로 여겨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는 이 유증 소식 때문에 한 차례 주가가 하락을 좀 했지만 이 유증을 모조리 받고 지금 현재는 V자 반등으로 아주 멋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 올라가고 있는 트럼프발 호재 현재는 계속된 호재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중국과 관련된 또 재건 이슈가 하나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이슈 제가 여러분들께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향후 관련된 재료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5년 만에 통화를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재건주들의 대거 큰 상승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종전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면서 이 재집권하게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는 이 트럼프의 발언이 결국에는 현재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현재는 좀 정책주로 엮여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주 이번 미국 대선의 기점으로 인해서 많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을 시작 그리고 종전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앞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책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저의 예견대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이 종전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젤렌스키 역시 러시아와 협상할 의향을 트럼프에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러시아와 협상을 하지 않겠다. 너희가 군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석방 다 하고 뭐 이렇게 영토 다 돌려주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었는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 지원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계속 이 압박을 넣고 있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조금 들려오게 되면서 재건주들에게는 또 한층 더 기대감을 불어넣는 작용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쟁을 끝낼지는 나온 것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통화를 마쳤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포석을 계속해서 두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재건주에게는 호재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일부를 좀 주고 그냥 다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게 좀 해주는 방안을 또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전 2014년에서도 러시아가 점령 지역 여기죠. 여기 크림반도와 이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결국 넘겨주고 전쟁을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흐름의 양상이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러시아에게 넘겨주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이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계획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23일이면 오늘이죠. 오늘부터 26일까지 이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 휴전에 관해서 또 논의가 있을 거라는 소식이 한층 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재건에 대한 호재가 터지면서 결국에는 싸움의 당사자인 이 러시아와 그 다음에 젤렌스키 모두 다 현재 전쟁을 끝낼 부분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 옆에 우방국들도 이제 전쟁 그만 끝내라 3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더 이상 피해는 없게 하자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왕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이 확대되지 않고 격화되지 않으며 이 긴장 고조를 부추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조속히 합의를 하고 평화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11월 미국 대선에 11월에 있는데 이 평화회담도 같이 이때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열렸던 1차에서 4차까지의 평화회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다? 이 당사자인 러시아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에 평화회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그 우방국인 중국이 좀 참여를 하는 전반적인 이 종전에 대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미국 대선 11월이 있을 때까지는 이 정책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젤렌스키가 한 말을 좀 보게 되면, 자, 전 세계 대다수가 지지할 전쟁 종식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몇 달 내에 열릴 두 번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담, 여기가 바로 현재는 11월 달로 현재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된 끝내는 세부 행동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밝혔다라고.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이제 4조 규모의 아스콘 10년 계약이라서 연간으로 따지면 한 4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 회사가 매출 규모가 한 800억대 정도 되니까 뭐 5배 이상의 향후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 차례 좀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 뒤로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인지 뭐 때문인지 밀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유증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유증을 밟고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게 한 차례 여기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요쪽에서 한 차례 조정을 좀 받고 요런 식의 매물에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과거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급등을 보면 한 차례 매물 소화 이런 식으로 받고 또 다시 재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는 좀 V자 반등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까지 좀 단기 가열이 어제였죠. 어제까지 좀 단기 가열에 3일 동안 진입을 했다가 오늘 좀 풀리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 여러 가지 재건의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또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이 트럼프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율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지지율 자체는 지금 트럼프가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미국 대선이 11월까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지율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 있고,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 또 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바이든과의 격차가 6% 정도 포인트가 났었는데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2%까지 좀 격차가 좁혀지게 되었다라는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론되고 있는 게 뭐 오바마 뭐 등등 해서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또 새로운 강력한 후보가 나타나게 되고, 이 민주당 후보가 본격적인 정치 공세에 들어간다, 그리고 뭐 지지율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현재 재건주 자체가 이 트럼프 정책주로 엮여 있는 만큼 언제든지 변동성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방문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일정을 좀 갖고 오느냐 또는 성과를 좀 갖고 오느냐, 요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평화회담이 11월 달에 우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과 당사자인 관련 러시아가 또 참여하는지 해당 일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변동성을 키워내면서 다양한 변동성과 재료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5일선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선을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윗선은 이쪽 과거에 상한가를 갔던 구간까지는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좀 강력한 저항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를 일직선을 돌파한다, 요러할 확률보다는 여기서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결국에는 SG 하게 되면 찐 수혜주라고 저는 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약이 되어 있고 향후에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이 옥석 가리기로 충분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